과일을 먹었더니 당뇨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엄청 많고요. 과일을 먹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당뇨 환자 과일 섭취해도 될까요? 과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가 먹고 싶은 거거든요. 먹고 싶은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봐 그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일을 먹었더니 당뇨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엄청 많고요. 과일을 먹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극과 극의 연구 결과가 있는 바로 대표적인 음식이 과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과일을 배부르게만 안 먹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밥이잖아요.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내가 허기가 질 때, 그 도움을 받을 때 그냥 허기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일로 배를 채운다는 거는 밥은 안 먹고 과일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간식 정도로 드시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드시기 때문에 괜찮겠고, 대신에 갈아서 먹으면 당 흡수가 너무 빨라지니까 안 좋고, 말린 과일도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째로 먹는 게 좋다, 껍질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과는 아주 좋은 훌륭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당도가 좀 높은 과일들이 있어요. 뭐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포도, 이런 그 과일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즙 주스도 먹으면 안 될까요? 안 좋죠. 어차피 섬유질도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흡수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칩니다. 혈당 변동성이 심해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스파이크를 치면 또 그만큼 또 뚝 떨어지고 혈관 건강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착즙 주스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뇨 환자의 꿀 섭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혈당이 올라가지고 꿀을 끊었어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꿀이 너무너무 좋은 꿀은 정말 비싸잖아요. 정말 이 한 병에 뭐 이렇게 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인데, 그런 꿀은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꿀들은 대부분 설탕을 먹여서 얻었거나 아니면 설탕이 섞여 있거나 하기 때문에 꿀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매일 먹는 걸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낮은 잡곡이기 때문에 현미를 먹으면 혈당이 좀 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한테 안 맞으면 아무리 좋더라도 현미가 나한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있어요. 현미를 먹으면 가스가 차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몸에서는 먹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현미가 혈당 낮추는데 도움 된다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쭉 드시다 보면 나중에 소화기도 좀 약해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를 확인해서 현미를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좀 발화현미나 아니면 쌀을 한 50% 정도 넣어서 현미 비중을 좀 줄여서 드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주는 성질이 좀 찬 편이에요. 그래서 여주는 속이 찬 분들이, 냉한 분들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속이 쓰린다거나 뭐 소화기에 불편감이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랑 돼지감자 둘 다 당뇨에 좋다 이렇게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그런데 얘네만 먹으면 또 당뇨가 뭐 완치되냐?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돼지 감자에도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이것만 먹으면 당뇨가 낫냐? 이런 건 아니니까 차로 끓여서 이렇게 물 대신에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 정도 기대치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미밥을 먹어도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결국 음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방증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뇨는 음식, 운동도 중요하지만 수면, 스트레스, 컨디션, 뭐 내 개체적인 문제, 선천적인 장기 기능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물이 혈당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현미만 먹으면 당뇨가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큰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당뇨 졸업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뇨 관해라고 하는 정의는 완치랑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당뇨 관해, 당뇨 졸업 얘기를 하면 완치가 되나요? 완치는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완치는 당뇨약을 끊고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 대부분 당뇨 환자분들이 40대, 50대, 60대의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 단계 정도는 사실 주변에 많이들 보잖아요. 혈압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느 정도 높아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물론 내가 당뇨약을 끊고 완치까지 가면 좋겠지만 완전 정상 범위로 가면 좋겠지만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것만으로도 관해가 됐다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건 의학적인 정의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당뇨 관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당뇨약을 다 끊어야 돼요. 모든 당뇨약을 다 끊고도 6개월 이상 검사를 해봤을 때 당화혈색소가 6.5 미만 전 단계 수준으로 조절이 됐을 때를 당뇨 관해라고 정의를 하고요.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당뇨 졸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잘했는데도 당뇨병성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실제 진료를 해보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혈당 조절만 잘하면 합병증 안 온다고 해서 정말 뭐 진짜 하라는 거 다 하고 했는데 왜 합병증이 온 거냐 이러면서 억울해하면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분들 당화혈색소를 재보면 5점 몇 퍼센트, 6.12, 6% 초반이죠. 근데 그렇게 혈당 조절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합병증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합병증이 그럼 왜 오냐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모세혈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3대 합병증이라고 하는 만성 합병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어요. 일단 망막병증, 이거 눈이죠. 망막병증은 눈인데 눈에는 굉장히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충혈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렇고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콩팥에 해당하는 건데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구체가 또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말초신경망증, 저리고 찌릿하는 말초신경망증이 있는데 말초신경에도 영양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건 결국 또 말초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이 3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은데 나는 혈당 조절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약하다거나 혈관이 건강하지 않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당연히 합병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뇨를 탈출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한국형 당뇨와 서구권 당뇨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크게 다르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서구의 경우에는 거의 80-90% 이상이 고도 비만이에요. 고도 비만이다 보니 음식을 바꾸고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비만해요. 당뇨 환자 중에 절반은 비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체중 감량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췌장 기능이 약하다는 점인데요. 실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한 연구인데 우리나라 정상인과 그리고 서양인을 데려다가 대신 조건이 같은 나이 그리고 같은 체격이에요. BMI가 비슷한 두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나이도 같고 체격이 같으면 장기 크기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췌장의 크기가 12%가 작고 그다음에 췌장의 기능도 36.6%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구권이랑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이 작고 기능이 떨어진다. 당뇨에 걸리기가 쉽다. 그리고 당뇨가 한번 생기면 악화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당뇨의 두 번째 특징은 췌장이 약하다. 그래서 췌장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고 기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가 수면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면 양이 적고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한국인의 꿀잠 자는 비율이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울증도 심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가 한국형 당뇨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